요즘에 주식 투자하기 되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진짜 요즘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요거 잘 헤쳐가도록 해봐요. 오늘은 간단하게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볼게요. 먼저 이거는 S&P 지수인데 S&P 지수는 이게 주봉이거든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랑은 완전 다른 상황이죠. 요거는 나스닥 지수예요. 요것도 우리가 체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물론 S&P가 더 많이 오르긴 한데 나스닥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 요거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진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미국에서 투자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코스피가 요 정도고 코스닥은 완전히 요즘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은 거는 1월 5일쯤에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그때 양적 긴축에 대한 시사를 얘기했었죠. 아니 갑자기 양적 긴축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파월 의장이 다시 나와서 립 서비스를 했었죠. 아니 이럴 거면 양적 긴축에 대한 말을 꺼내지도 말던가 갑자기 양적 긴축을 연말에 하겠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면서 당시에 나스닥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브레이너드 이분이 나와서 아니다 우리는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해댔었죠. 사실 이분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인지 매서운 매로 변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배경은 여기 바이든 정부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거의 33%까지 낭떠러지로 완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대통령 되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33%면 진짜 이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이든이 지명을 한 파월 의장이나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 얘네들이 바이든의 입김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고 고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출구 전략으로 지금 가야 되기는 하겠죠. 최근 들어는 진짜 안 오른 걸 찾기가 더 힘들어요. 원유는 지금 83불을 돌파를 했고 2차전지 특히 전기차 쪽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인 최고가를 쓰고 있고, 무슨 곡물 가격도 지금 대두 가격을 보면 역사적인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에 있고, 심지어 커피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지금 안 오른 걸 찾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거의 지금 YOY 기준으로 7%에 근접해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보더라도 거의 지금 10%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 주 금요일쯤에 또 발표된 소비지표랑 생산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왔어요. 요거는 미국 소매 판매 지수인데 전월 대비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예측치가 마이너스 0.1%였는데 이보다 더 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9%로 그만큼 소비 둔화가 예측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미국 산업 생산이거든요. 제조업이나 광산업 요런 데서 생산한 거에 변동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예측치가 0.3%였는데 마이너스 0.1%가 나왔죠. 물론 앞으로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긴축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경기 흐름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CPI 지수, 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오르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자동차 가격입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은 중고차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 선은 새차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둘 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고차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사람들이 신차 대신에 중고차라도 사자 이런 수요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신차 가격이랑 중고차 가격 사이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나임 중고차 지수라 그래서 요것도 지금 역사적인 최고가를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더라도 지금 CPI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거는 주거비입니다. 요거는 미국 주거비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난 IT 버블 때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떨어졌고, 최근 코로나 때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다 보니까 이 주거비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임금 문제입니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는 미국의 퇴직률을 나타내는 건데 퇴직률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수치죠. 실제로 미국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퇴직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도 최근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구인난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왜 일어나냐?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마트나 아니면 주유소 이런 쪽에서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절반 이상의 주에서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베이비부머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죠. 여튼 이 구인난도 어느 정도 물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서 보셨다시피 각종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 그리고 주거비, 그리고 임금 비용, 진짜 이때까지는 디플레이션을 계속해서 걱정을 하던 시기였다가 이제는 완전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기로 확 바뀌었어요. 뭐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겠죠.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물론 공급 쇼크도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실제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미시간 인플레이션 예상률, 12개월 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것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데이터는 12개월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지금 거의 4.9%, 5%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전처럼 더 뿌리다가는 완전 바이든은 이제 지지율 20%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바이든의 BBB 법안이라고 불리는 게 통과가 안 됐죠.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경기를 살리는 건 좋긴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차질 우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도요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생산이 차질되고 있다 그러죠. 전 세계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부터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터지면 요것도 더 물가지수를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때까지 비둘기파였다가 갑자기 매파로 돌변을 하게 된 거고, 최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번이나 인상을 했죠. 작년 8월에 한 번 올렸고 11월에 올렸고 또 이번 1월 14일 날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1.25% 정도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온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파월 의장의 말을 믿어야 될까?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을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당시에 올랐는데, 사실 이 기준금리 인상은 파월 의장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지수는 앞서 보셨다시피 요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요 물가지수들을 높이게 만드는 요 자동차 가격, 그리고 주거비, 또한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파월 의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도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냐?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과거에는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주가가 더 잘 갔습니다. 왜 잘 갔냐면 요런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잘 나왔거든요. 고용이 개선이 되면서 물가는 떨어졌고 소비는 괜찮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PMI나 GDP 성장도 괜찮게 나왔었죠. 파월 의장의 말보다 요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소매 판매는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 소비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 생산, 요 생산 지표도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좋았다, 그 전제 조건은 소비도 괜찮았고 생산도 괜찮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아직까지 이 지표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신적인 능력으로 이 지표들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미 유동성 파티는 끝났기 때문에
전처럼 주식 100% 비중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고,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유효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가령 최근 들어 조금 소외를 받았던 금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주식 비중 100%를 넣는 것보다는 이런 해지 수단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미 해지 수단을 마련한 게 없다, 너무 많은 금액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돈을 넣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산업 사이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올해는 본격적으로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는지, 만약에 내가 현대차를 샀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가 과연 자동차 쪽으로 몰릴 수 있는지, 중고차 가격은 신차 가격을 충분히 방어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지수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워 담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더 본질적으로 알고 경제 흐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끝까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들 우리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도 끝까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